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자, 취업대장 박영황의 취업 전술 시간입니다. 자, 우선은 한국전력의 달라진 채용 기준에 대해서 살펴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자, 채용 기준이 달라졌다. 달라졌구나. 이렇게만 파악하면 하수의 마인드입니다. 고수는 왜 달라졌을까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낼 것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안목. 그것이 우리가 이 채용 기준에 대한 변화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. 정확한 전술을 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것들도 세부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일단 외국어 성적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었다라고 나오네요. 2년에서 5년 정도로 늘어났어요. 아주 다행입니다. 그렇죠? 왜냐하면 예전에 2년 있다가 또 이게 다시 뭐 공공기관 취업 준비가 좀 쉽지 않으니까 취직해 놨다가도 또 2년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럼 또 다시 영어를 해야 돼요. 그러면 사람들이 힘듭니다. 그러니까 한전의 배려죠. 자, 그다음에 영어도 영어 이외에 10개 국어 다 가점을 주기도 했었지만 인정해 주기도 했었지만 23년부터는 이제 3개 영어, 중국어, 일본어만 인정해 주는 걸로 바뀌었어요. 자, 외국어 성적의 만점 이것도 굉장히 되게 두드러진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850점 기존에 모두가 다 850점 맞아야 됐었지만 지금은 기술 직구는 800점으로 하향되었습니다. 저는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엔지니어 분들이 800점까지 받는 게 물론 가능하죠.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만 또 이거 하느라 시간을 더 들인 경우가 있어요.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엔지니어 분들 보더라도 이 기술직 800점 정도를 대부분 많이 맞으시거든요. 근데 이거 요거 못 받아가지고 서류에서 만점 못 받으면 이거 우리 한정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큰 타격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간을 좀 덜 쓰게 했다는 점에서 아주 한전의 배려가 좀 많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800점이면 되니까 이제 안심하고 직무 역량 갖추기 준비하시면 되겠네요. 자, 그래서 마음이 좀 한결 가벼워진 마음이 드는 것 같고요. 자, 공통 자격증은 외국어 자격증. 근데 외국어는 해외 사업 특화 외국어를 확대한다. 그래서 뭐 프랑스어, 독일어, 러시아어, 스페인어, 아랍어 등 이런 것들은 이제 가점의 상황으로 공통 자격의 가점 사항으로 더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여전히 기술직이나 뭐 사무직이나 마찬가지지만 영어, 중국어, 일본어는 AL 이상, 그쵸? 그다음에 오픽도 IH 이상 이렇게 받아놔야만 거기에 대한 가점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제가 생각할 경우에는 이제 해외 사업의 확대는 한전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능력, 가점 사항으로서의 준비는 반드시 해놓을 필요가 있다. 그러니까 토익 800점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 뭐 서류상 괜찮다 이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회화까지도 같이 준비하신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. 가능하다면 회화를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. 근데 이제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같은 것들을 IH나 AM3 정도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공통 자격증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는 데이터 관련된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. 자, 이런 데이터 관련 역량은 사무직의 경우에는 우리가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나 심사평가 이런 데 지원할 때에도 데이터 분석 능력 요구하죠. 자, 뭐 여기에서도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분석 능력을 요구한다. 사무뿐만 아니라 기술직에서도 기본적인 데이터 역량이 필요하죠. 요즘에는 그냥 덮어놓고 데이터입니다. 뭐 일반 사기업 준비할 때도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준비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자, 그다음에 우리가 좀 생소한 거, 소프트웨어 코딩이라든지 코스라든지 코스 프로, 그다음에 CSTS 이거는 약간 그 IT 뭔가 테스트 관련된 자격증인데 코딩과 IT 테스트에 대한 자격증이 추가됐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되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. 기본적으로 한국전력에서도 이제 스마트한 어떤 전력 산업 뭐 약간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.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력 사업의 효율화를 높이기 노력하고 있고. 자,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량으로서 어필해야 되는 부분들은 통계나 데이터적인 역량들을 잘 어필해야 된다는 것이고 서류나 자기소개서에서도 기술직이나 사무직에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뭐 기획,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산 관리, 약간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경험들도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.
가점도 10점 가점이에요. 자, 그래서 코스 프로 자격증은 파이썬이나 C 언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역량을 평가하는 자격증이고요. CSTS는 테스트 자격증입니다. ISTQ도 있는데 그거는 좀 뺐네요. 그렇죠? CSTS 정도만 인정해주고 있다. 자, 또 자격증에서 중요한 게 기존의 산업안전기사 요즘에 ESG 막 이렇게 강조하는데 안전에 대한 자격증이 기존만 하더라도 8점이었단 말이죠. 근데 이제는 10점으로 다 변경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. 그래서 산업안전기사는 요즘에 안전 관련된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기 플러스 전기공사 이렇게 취득하시는데 전기 플러스 산업안전기사 취득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인증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한국전력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 지원할 때 도움이 되세요. 자,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전기 기사 취득하시고 뭐 어쩔 수 없이 전기 공사 기사 취득할 수 있겠지만 산업 안전 기사를 좀 취득해 놓으신다면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그 산업 안전 기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활용도가 되게 높다.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산업 안전 기사를 취득해 놓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유리하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또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전력 산업으로의 전환, 그리고 안전에 대한 중시, 해외 사업을 위한 가점 사항의 영역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노력들. 이런 것들은 지금 한국전력에서 첫 번째 해외 사업 활성화하겠다. 두 번째 스마트로 전환하겠다. 세 번째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어,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다. 이런 의도가 다 깔려 있는 변화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도 그러한 강점들을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오늘 취업 전술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